환도성의 진짜 위치. 안녕하세요. 진짜 역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고구려 환도성의 진짜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환도성은 졸본, 국내성에 이어 고구려의 세 번째 도읍으로 우리 국민들은 현재 그 위치를 길림성 집안의 산성 자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도성이 길림성 집안의 산성 자산성이라는 것은 일제의 명백한 조작으로 환도성의 실제 위치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환도성이 길림성 집안의 산성자산성으로 조작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구검 기공비에 대해서는 스카이데일리 역사칼럼 관구검 기공비 가짜라는 2014년 8월 17일자 칼럼을 참고했습니다. 1906년 일제는 길림성 집안에서 관구검 기공비를 발견했다며 언론에 대서특필한 후 환도성을 길림성 집안의 산성자산성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합니다. 이후 한중일 삼국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일제의 발표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런데 그 석판을 보면 수준 이하로 조잡합니다. 도화지보다 작은 크기의 석판은 관구검과 전혀 상관없는 가짜임에도 일제는 일방적으로 이것이 관구검 기공비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석판의 내용을 보면 한나라 정시 3년석이 242년의 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정시 3년에는 관구검이 고구려를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관구검이 고구려를 공격할 당시의 일이 아닌데 아마도 일제가 가짜 관구검 기공비를 조작하면서 역사 고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관구검 기공비와 관련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북사동이열전 고구려조에 정시 5년 244년 유주자사 관구검이 1만의 군사로 현도를 나와 위궁동 천왕을 공격해 비류에서 크게 싸웠다. 위궁이 패전에 달아나니 관구검이 추격해 고개에서 수레를 달고 말을 묶어 환도산에 올라 도성을 도륙했다. 위궁은 홀로 처자식을 데리고 멀리 도주했다. 라고 했고 이어 정시 6년 245년에 관구검이 다시 공격하니 위궁은 겨우 제가만 데리고 옥저로 달아났다. 관구검은 장군 왕기에게 추격을 명하고 옥저 천여리를 지나 숙신의 남쪽 경계에서 돌을 새겨 공적을 기록했다. 또 환도산을 깎아 불례성이라 새기고 돌아왔다. 라는 두 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관구검은 고구려를 두 차례 공격하는데 첫 번째는 244년이고 두 번째는 245년인데 이때 관구검이 환도산에 올라 불례성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례성의 불례는 고구려 불례성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관구검이 환도성을 견디지 못하는 성이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기록에서 나오지만 공적을 기록한 기공비는 관구검이 아니라 관구검의 부하인 왕기가 설치한 것이고 그 위치 또한 환도산이 아니라 숙신의 남쪽 경계였기 때문에 관구검은 기공비를 환도산에 설치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혹자는 기록에는 없지만 관구검이 환도산에서 기공비를 설치했을 수도 있다는 반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구검의 부하 장수인 왕기가 기공비를 세운 것은 기록하면서 그 윗사람인 관구검이 설치한 기록은 없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여하튼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결정적인 문제는 설치 연도가 다릅니다. 관구검이 고구려를 공격한 해가 244년, 245년인데 정작 일제가 내놓은 관구검 기공비는 242년의 기록이므로 조작을 해도 앞뒤가 맞아야 하는데 이런 조작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제의 역사관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고구려의 영토를 한반도와 가까운 곳으로 일본이 정해주니 가짜인 것을 알더라도 굳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는 환도성의 위치가 길림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가짜라도 만들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석판이 가짜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관구검 기공비를 환도산에 각석하고 철군했다면 이후 고구려가 그것을 그대로 두었을까요? 고구려는 관구검의 조롱에 분노해 그 기공비를 즉시 산산조각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조작은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주류 사학계를 포함한 한중일 사학계는 환도성이 현 길림성 집안에 있다고 믿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한술 더 떠서 환도성이 고구려의 왕궁터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가짜 환도산 앞에 환도산이라는 대형 표지석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역사학은 무엇보다도 기록을 중요시합니다. 중국의 유물이 한반도에서 발견되더라도 중국의 영토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한반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명백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과 동일한 지명이 중국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신라나 백제 혹은 고려의 지명이 나오더라도 그곳이 당시 삼국의 영토가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삼국이 존재했다는 상당한 기록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록과 유물은 삼국이 한반도와 만주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단순히 동일한 지명이 있다고 해서 중국 대륙에 삼국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판타지 소설이지 역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류 사학계는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 유사사학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주류 사학계는 이들을 유사사학이라고 비판했으니 그만큼 자신들은 옛 기록을 기반으로 한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관구검 기공비가 가짜라고 드러났지만 환도성에 대한 옛 기록을 보겠습니다. 먼저 삼국사기 지리지에 압록수 이북에 항복하지 않은 11성, 중략 안시성은 옛날 안초놀이다. 혹은 환도성이라고도 한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기록에 안시성이 옛 환도성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국유사 흥법 순도조료에는 고구려 때의 도읍은 안시성, 일명 안정홀로서 요수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일명 압록으로 지금의 안민강이다. 삼국유사에도 고구려 때의 도읍이 안시성이니 환도성이 분명하고 또한 요수의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요수는 고대 압록강은 호나다라는 동영상에서 요수는 소요수이며 현 호나임을 밝힌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고국원왕 12년 342년 8월에 환도성으로 거처를 옮겼다. 라고 나오고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이민년 342년 8월에 안시성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즉 환도성이다. 라고 나옵니다. 둘의 기록은 서기 342년 8월로 똑같습니다. 삼국사기에는 환도성이라 했고 삼국유사는 안시성인데 환도성이라 했으니 이 기록 또한 안시성이 곧 환도성입니다. 우리 역사의 기록은 이런데 중국의 기록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신당서 동이열전 고구려조에 총장 2년 669년 고구려 대장 건모잠이 반란을 일으켜 보장왕의 외손 안순을 왕으로 세웠다. 고간을 동주도 행군총관으로 이근행을 연산도 행군총관으로 삼고 토벌하게 했다. 안순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고간은 도호부의 치소를 요동주로 옮기고 반란군을 안시에서 격파했다. 이 기록은 고구려 부흥군이 안시성에 모여 있었는데 고간이 격파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내용이 부여융의 비문에도 나옵니다. 부여융은 의자왕의 아들로 당나라가 대방군왕으로 봉해 백제로 보내려 했지만 이미 신라가 차지해 돌아가지 못하고 낙양에서 죽습니다. 비문의 내용을 보면 마안에 남은 무리들의 이리와 올빼미 같은 마음이 고쳐지지 않고 요에 바닷가에서 개미떼처럼 모여 환산의 땅에서 뭉쳤다. 이에 황제가 크게 노해 천병이 위험을 떨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마안에 남은 무리는 고구려 부흥군을 말하는 것이고 환산은 곧 환도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에는 요하구를 말합니다. 만약 환도산이 길림 집안에 있었다면 요해가 될 수가 없고 고구려 부흥군이 길림 집안에서 뭉친 적도 없으므로 환도산은 요해인 안시성이 명백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환도성이 안시성인 것은 당태종의 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당태종은 요동성을 함락시킨 후에 요성망월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요성은 요동성이고 요동성에서 달을 바라보며 라는 뜻입니다. 현도월 초명 징위조요갈중략 주필부안도 정간유기멸 이를 해석하면 현도의 초생달이 밝아 맑은 빛이 요가를 비춘다. 중략 주필산이 환도를 굽어보니 멈추어 요사한 기운이 멸하는 것을 바라본다. 입니다.
시의 원문에 구도라고 되어 있지만 환도가 맞습니다. 만약 구도를 환도로 읽지 않으면 문장 해석이 이상해집니다. 남사의 환도에 대한 주석을 보면 모든 책에 구도로 되어 있지만 환도가 맞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원의 기록에도 환도 대신 구도라고 기록했습니다. 주필산은 요동성 남쪽에 있고 안시성은 주필산 남쪽에 있으니 요동성에서 안시성이 충분히 보입니다. 그리고 요갈은 요동과 갈석을 줄여 쓴 것입니다. 갈석산이 요동과 먼 거리이긴 하지만 그 크기가 남북 24km, 동서 20km로 주위를 압도하는 큰 산이라 먼 거리임에도 달빛이 갈석산을 비추는 것은 보았을 것입니다. 독도는 갈석산에 비교하면 그 크기가 아주 작음에도 옛날에 날이 맑으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였다고 하니 갈석산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중일 삼국이 환도성으로 비정하고 있는 환도산은 요동성에서 약 270km 떨어져 있는 길림성 집안에 있고 이곳은 큰 산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당태종이 어스름한 달빛에 고산줄령이 가로막고 있는 환도산을 물리적으로 볼 수도 없었겠지만 그 많은 산 중에 하나인 평범한 환도산을 분간도 못했을 것입니다. 당태종의 시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환도산은 요동성과 주필산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나라 재상이자 지리학자인 가탐이 저술한 가탐도리기의 해로행도 고대 압록강인 호나유역에 환도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탐도리기 해로행의 기록이 길어 간단하게 소개하면 압록강 입구에서 배를 타고 100여리를 간 후 작은 배로 갈아타 물길을 거슬러 동북으로 30리를 가면 박작구에 이르는데 발해의 경계에 도착한 것이다. 또 500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환도연성에 도착하는데 고구려의 옛 왕도이다. 또 동북으로 200리를 거슬러 가면 신주에 도착하고 또 육로로 400리를 가면 현주에 이르는데 첨보연간의 발해의 왕도였다. 또 약간 동으로 정북 600리를 가면 발해 왕성에 이른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의 압록강은 현호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박작구 또한 한중일 삼국이 현재의 압록강 하구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박작구 또한 호나하구에 있었습니다. 가탐도리기 해로행에 대한 설명은 다른 동영상 폐수와 낙랑군 위치에서 이미 고찰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록에서의 압록강과 박작구가 호나하구에 있었으니 환도성 또한 호나유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안시성 또한 호나하구를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즉 환도성은 안시성이라는 기록이 지리와도 부합합니다. 이외에도 환도성이 길림성 집안이 아니라 호나유역에 있었다는 기록은 요사지리지를 포함해 더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도 납득하였을 것이므로 여기까지만 인용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가탐도리기, 부여융 비문, 요성망월, 가탐도리기 등의 기록 등은 모두 일관된 결론을 내립니다. 고구려 도읍이었던 환도성은 길림성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양 서남 쪽에 위치한 안시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명백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삼국은 박작구를 현 압록강 하류의 환도성과 국내성은 현 압록강 상류인 길림성 집안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대 압록강이 호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고대 압록강 유역에 있었던 박작구, 환도성, 국내성의 위치도 모두 호나 유역으로 옮겨야 하고 이러면 낙랑군과 현도군, 평양, 옥저, 동옥저 등의 위치 또한 한반도에서 호나 유역으로 옮겨야 하니 이를 조작한 일본과 동북 공정을 추진하는 중국 입장으로서는 이를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류 사학계는 제야 사학계를 유사사학이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역사 기록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있는지 스스로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제가 조작한 환도성의 위치를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